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월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들 이한열 열사의 뒤를 이어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배은심 여사가 향년 82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뜻을 기리고 슬픔을 함께하려는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주말과 휴일 동안 역대급 규모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가려져 광주 전남의 지방선거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새로운 정치 세력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렸던 광주 시민 6만 4천여 명이 오늘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화 시위 때 목숨을 잃은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향년 82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과 함께 민주화 투쟁을 했던 지인들은 갑작스런 부고에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빈소를 찾아 슬픔을 함께했습니다. 고인의 장례는 광주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7년 6월 9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쓰러진 한 청년. 전두환 정권에 맞서 민주화 시위에 나섰던 이한열 군이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어머니는 먼저 간 아들의 뜻을 이어 민주주의를 향한 거리의 투사가 됐습니다. 민주화 투쟁을 하다 세상을 떠난 열사들의 유가족이 모인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에 참여해 민주화 시위나 집회가 열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갔습니다. 특히 1998년에는 유가협 회장을 맡아 422일간 국회 앞 천막 농성을 벌여 민주화 운동 보상법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이끌어냈고 5.18 민중항쟁과 광주의 아픔에도 당차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냈었어요. 그게 노래가 뭔데? 그리고 그동안 저는 87년 이후로 그 노래를 이제 듣기도 하고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노래는 상징적인 노래였다고요. 민주화 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재작년 6월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태일이 옆에 가 계시고 종철이 아버지 아들하고 같이 있어서 나 혼자 오늘 이렇게 훈장을 받습니다. 언제나 정정할 것만 같던 어머니는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았고 결국 하루 만에 다시 쓰러져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인의 빈소에는 추모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여리를 아주 안 지나서나 잊지 못하고 사셨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빨리 가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 옆에. 모두의 어머니시고 민주화의 어머니시고 길거리에서 밤을 새운 적도 우리가 많아요. 그런 어머니라는 것에 대해서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너무 슬프고. 소식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도 한걸음에 빈소로 달려와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여야 대선 후보들 그리고 전국의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고인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사회장으로 치러지는 고인의 장례는 내일 오전 10시 발인을 거쳐 5.18 민주광장에서 노제를 진행한 뒤 광주 망월동 팔묘역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고 배은심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는 고인의 뜻을 기리는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추모연대에 따르면 영화 1987에서 이한열 열사 역으로 출연한 배우 강동원 씨가 빈소를 찾아 비통한 심정을 표하는 등 영화 1987 작가와 출연진들이 조문을 했습니다. 고인과 함께 민주화 투쟁을 했던 지인들은 밤새 빈소를 지키며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여야 정치인들도 조문 행렬에 동참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주말과 휴일 동안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역대급 규모로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6시 기준 광주의 신규 확진자는 99명, 전남의 경우는 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앞서 주말인 그제 하루 확진자는 광주 92명, 전남 112명 등 204명을 기록해 새해 들어 두 번째로 2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코로나 감염 사례는 학교와 요양병원, 복지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전남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80대 A씨가 숨져 광주 지역의 누적 사망자는 51명으로 늘었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하늘이 뿌였습니다. 현재 먼지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말 마스크가 아닌 먼지를 막아줄 수 있는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지는 내일이면 모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하늘은 맑게 드러난 상태인데요. 먼지에 오전 중에는 안개마저 짙겠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의 가시거리 1km 안팎에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교통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눈도 내리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5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영하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 9도 안팎으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가려져 전남의 지방선거가 깜깜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 속에 민주당도 새로운 정치 세력을 발굴하는 데 나섰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에 나선 민주당이 최고에 붙인 현수막입니다.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다, 잘하겠다. 구체적인 정책 공약 대신 추상적인 구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에서 선거 분위기 전반을 좌우하는 민주당이 대선 전국에서조차 정책 대신 정서에 호소하면서 6달이 채 안 남은 지방선거 역시 묻지마 선거, 깜깜이 선거 구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현수막을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 게 아니고 정책을 내걸어야죠. 지역에 정책을 내걸고 그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책 선거로 갈 수 있도록 공당이 책임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에게도 지방선거 없는 건 아닙니다. 지방선거 기획단을 통해 공천의 방향, 여성 청년의 정치 참여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정치 신인력 정치인들 간의 대립 구도를 경계하며 표면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폭 물갈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의 등용문을 넓히겠다는 건 그만큼 현역 선출직에 대한 평가를 엄격하게 할 거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나 또 행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부분들을 저희 기획단이 좀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현역 광역의원은 자치단체장 선거로, 기초의원은 광역의원 선거로 대거 체급을 올려 선거에 나서는 등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전남의 세대 교체와 지방정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한평군 월야면 빚그린 국가산단으로 이전이 확정되면서 착공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평군에 따르면 금호타이어가 LH와 공장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 6일 이전 부지 계약 보증금을 LH에 납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평군은 금호타이어 이전 지원 전담팀을 신설해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금호타이어는 빚그린 산단 2단계 사업구역 50만 제곱미터 부지에 친환경 타이어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광주 군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를 입어왔던 광주 시민 6만 4천여 명이 신청과 심의 절차만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산구와 서구, 남구와 북구의 군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은 다음 달 28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등에 군 소음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결정돼 대상자에게 통보되고 보상금 지급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결정되도록 개선됐지만
보상 대상 선정과 감액 규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 미래 비전에 맞춰 화력발전소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석탄 발전소인 여수 호남 화력발전소도 이런 기조에 맞춰 폐쇄됐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8년 동안 여수 국가산단의 전력 호남 화력발전소 1, 2호기가 지난달 말 아름다운 마무리 희망찬 새 출발을 알리며 폐쇄됐습니다. 그동안의 발전량은 14만 5,153기가와트 아워로 지난해 국내 총 발전량의 25%에 해당하는 전력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최근 한전의 여수 광양 간 송전선로가 준공됨에 따라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화력 발전 설비를 친환경 설비로 전환하기 위해 예정대로 폐기했습니다. 동서발전은 이미 유휴부지를 활용해 15메가와트급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철거되는 석탄발전소 부지에도 정부의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춰 친환경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이나 제로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제부터 건설되는 발전소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부 전환이 될 것입니다. 올해 전부 철거하고 부지 조성을 마친 다음에 내년부터 이제 착공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곳 여수에서는 전기와 열 등의 에너지를 산업시설에 공급하는 집단 에너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1000메가와트급 LNG 발전소가 건설되고 여수 산단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를 활용해 2024년까지 15메가와트급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준공됩니다. 또 여수시 GS 칼텍스와 함께 탄소 포집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청정 수소의 생산과 활용에 나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는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COP33 유치를 천명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기치로 내건 올해 더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2030년까지는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고 2050년에 탄소 제로 이렇게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데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만은 광양만권의 2050 탄소 중립 실현이 새로운 화두로 던져진 가운데 지역 내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은 올 한 해 더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뉴스 속 인물을 만나는 인터뷰 온 시간입니다.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주 광주 중국 총영사관 장청강 총영사를 한신구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조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광주에 오신 지는 언제 오셨어요? 제가 작년 7월 말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거의 1년 반 돼 갑니다. 광주에 그럼 이번에 총영사님으로 부임하시면서 처음 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오신 적이 있으셨나요? 예, 제가 광주하고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방문을 했는데 특히 1998년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중국 국빈 방문하셨을 때 제가 중국 특통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우리 광주 호남 지역에서 배출한 위대한 인물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대한 인상 아주 좋습니다. 한중 수교한 지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에 어떤 의미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수교한 날에 제가 중국 베이징 조대 국빈관 왕비원 17억 가게 있었습니다. 30년은 정말 중한 관계가 천지개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래 서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미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로 되었고 정치, 경제, 인문, 지역 및 국제 문제 또 보건, 의료 분야에서의 명실상부의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30년을 맞아서 그러니까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걸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 총영사관에서는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한중 문화 교류의 해는 2년이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로 문화예술 이런 전시회 여기서 차이나센터에서 한번 진행했고 또 우리 목포에서도 목포에 있는 세한대학교의 공자 아카데미에서 또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1년의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또 우리 수교 30주년의 행사와 같이 더불어서 할 생각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외교적 보이콧을 한다 올림픽에 뭐 이렇게 지금 해서 좀 약간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국에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는 모습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국 정부에서 일관되게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지지해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게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어서 하는 행사인데 중국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험을 많이 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세계인이 아마 더 좋은 그런 올림픽을 구경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중국과 광주 총영사관이 광주하고 또 앞으로 어떤 활발한 교류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사실 제가 온 후에 삼위일체로 말하면 정치, 경제, 인문 삼위일체로 동시 추진하자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는 주로 현지의 단체장하고 정치적으로 잘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과 중국과의 그런 자매 결연 도시의 그런 원활한 교류를 통해서 지역 간의 그런 협력을 추진하자는 그 노력을 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중국에서 진행되는 수입 박람회 또 여러 가지 관련된 행사 우리 현지 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여러 단체를 방문해서 그들이 역할을 하고 또 우리 호남 지역의 상품들이 현지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방역을 잘해서 네. 이런 상황 하에서 현실성 맞게 가능한 범위에서 각자 노력을 통해서 계속 우리 교류 온라인 형식으로도 좋고 이렇게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 형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공공배달앱이 출시 6개월 만에 매출 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출시된 공공배달앱 맵4가 반년 만에 매출 5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광주시는 공공배달앱의 중개 수수료가 2%로 낮은 수준이고 지역의 소상공인을 돕는 소비 문화가 퍼진 영향이라고 분석하며 향후에도 고객 감사 이벤트와 배달료 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리아 둘레길의 전남 구간 1,400여 킬로미터를 세계적인 명소로 육성합니다. 코리아 둘레길의 전남 구간은 서해랑길과 남해랑길 83개 코스 1,420킬로미터로 올해 500여 원을 들어 둘레길 노선과 인접한 농어촌 민박시설, 마을회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안내센터를 구축하는 등 친화적인 걷기 여행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코리아 둘레길은 지난해 10월 남해의 남파랑길이 개통됐고 10월 서해의 서해랑길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인문활동 공간으로 조성된 동구 인문학당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동구는 주민들의 인문학 교육과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54년에 지어진 동명동 근대 가옥을 개보수해 인문학당으로 문을 열고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전시공간과 공유주방 등 다목적 공간을 갖춘 인문학당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저녁 7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하늘이 뿌였습니다. 온통 먼지로 가득한데요.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지를 막아줄 수 있는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하늘 자체는 아주 맑게 드러난 상태인데요. 오늘 먼지에 오전 중에는 안개마저 짙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가시거리 1km 안팎의 안개가 끼겠고요. 특히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눈도 내리겠습니다. 특히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5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1cm 안팎의 약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 보시면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9도 안팎으로 낮 동안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도 영하권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6도에 그치겠고요. 순천은 영하 5도 안팎으로 출발하는 한편 낮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이면 심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한낮 기온 0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수요일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